블랙용원 기밀 유출과 관련한 언론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과 간첩법 처벌 관련 문제도 다시 많이 언론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과 관련한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기관과 한국의 정보기관 체계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언론들은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활동을 하는 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 수천 건이 최근 중국으로 유출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군의 정보와 관련한 기밀 누설을 한 사람은 국군 정보사령부 해외공작 담당 부서 소속 군무원으로 현재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2024년 7월 31일 MBC 뉴스는 당국은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 자료가 이 군무원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다시 중국인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출된 기밀은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요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북한 관련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의 신상정보 등 수천 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 정보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 유출로 해외에 파견됐던 요원 수십 명이 급히 활동을 접고 귀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해 휴민트, 즉 인적 요원에 의한 해외 정보망 손실이 적지 않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 정보사령부는 30일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서 해킹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보사는 사건 인지 시점은 6월째이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킹은 아니라고 2024년 7월 30일에 한경닷컴은 밝혔습니다. 2024년 7월 30일 TV조선은 현재 군 방첩사가 수사 중이긴 하지만 최초 적발은 국정원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보기관도 북한 서버에 침투하는 정보활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요원 정보가 발견됐고 현재 대공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이 정보를 군 방첩사로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공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하지만 정작 이번 유출은 적발한 국정원이 대공사권이 없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야당은 현장조사나 문서 연락과 같은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편 보수방송 매체인 TV조선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은밀한 비밀요원의 명단과 신상이 대거 유출된 건 우리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보수 매체에서 현 정부의 안보망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24년 7월 30일 동아닷컴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의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기밀 정보를 적국인 북한에 넘길 때에만 간첩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 기밀을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넘긴 이번 사건의 경우 관련자를 간첩법으로 처벌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블랙요원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간첩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 한동훈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띄입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원은 2024년 3월 7일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발언 규탄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첩보, 간첩의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 끝에 이루어진 국정원 개혁 입법을 거슬러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감시와 인권 침해를 복원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 위원장은 대공수사권 회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종북 세력에게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철지난 종북 프레임으로 선거 시기 반대 진영을 공격하고 그 수단으로 국정원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 시행이 3년 유예되어 2024년 1월 1일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국정원법의 개정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침해와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럼에도 지난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를 통해 경찰로 이관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역사적으로 드러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부인하는 것이자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 침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보기관을 국내와 국외로 분리하고 중복되는 분야에서는 기관과의 견제토록 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국제사회가 구축하고 있는 정보기관 체계와도 동떨어진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하면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이번 블랙요원 기밀 유출과 연결해서 현재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과 간첩법 처벌 관련 문제도 다시 선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원은 미국, 영국 등의 해외기관과 한국 정보기관의 체계를 비교하며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논문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미국의 정보기관의 사례를 든 윤민우, 김윤영 2024년도의 소논문에 의하면 미국은 2001년 9.11 테러를 거치면서 정보, 방첩 시스템의 문제와 취약점을 실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정보장 ODNRI라고 하는데요. 이를 컨트롤 타워로 미국의 18개 정보기관들을 모두 하나로 묶는 정보공동체 IC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정보 방청 시스템의 개혁과 발전을 한국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나 적절치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정보 방첩 시스템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참조할 적절한 해외 사례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스는 영국 정보기관들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정보기관 간에는 물론 국가범죄청과 같은 법 집행기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병준의 2024년 소논문을 또 살펴보면은 영국 정보기관의 조직체계에 대한 검토는 한국 정보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본격적인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는 5.16 군사혁명 후 군사정권의 유지를 위한 도구로 태어난 반면에 영국 정보기관의 각 조직은 영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국과의 대치나 전쟁 상황에서 구체적인 직무의 필요성에 의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국내 기반의 방첩 활동을 하는 MI5와 해외 기반의 스파이 활동을 담당하는 MI6가 각각 설립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정보기관의 활동과는 다르게 명확한 직구 구분이 영국에서는 보여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점이 한국 정보기관의 조직 체계와 직무에 대해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셉 라인은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누구의 군대가 이기는가 보다 누구의 이야기가 이기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보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의 안보망이 한국의 블랙요원의 군정보 유출과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뚫린 상태에서 한국의 안보 조직 간에 더욱 협력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보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